자,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화면이 뭐 개별적으로 벽체 모델링을 다 하셨겠지만 공통적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모델링을 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웃라인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 그룹에 다 있잖아요. 다 이름이 다 있어요. 1층 벽체, 2층 바닥, 2층 벽체, 기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다 하나하나 줬고요. 각자 그룹별로 이름을 다 적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을 주다 보면 이게 버그가 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한글을 쓰게 되면 약간 한글이 안 나오고 할 확률이 있는데 정말 앞뒤로 점을 찍어주니까 대충 돼요. 앞뒤로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 앞에 숫자가 오든지 뒤에 숫자가 오든지, 그러니까 한글이 첫 번째로 시작하든지 끝이 한글이 끝나면 약간씩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든 점이든 이런 식으로 한글이 안 들어가는 걸 앞뒤에 붙여주면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실제로 레이어는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배치도 뭐 1층 평면도, 2층 단면, 입체, 입면, 그 다음에 벽체, 바닥 이렇게 해서 쭉 다 있고요. 그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붕을 그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 단면도를 맞춰놨잖아요.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 지붕 경사면 이거를 따서 그려가지고, 그죠? 그대로 푸시풀로 이렇게 쭉 연장시키면 끝까지 달라붙겠죠. 기준점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기본부터 일단 한번 해볼게요. 화면 보시고 실습은 좀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CAD 도면에서 선을 따야 되니까 라인 툴로 가지고, 그죠? 이면을 이렇게 따야 되잖아요, 그죠? 위에는 기와기 때문에 일단 골조만 제가 닦게요. 그냥 골조만 이렇게, 그죠? 이 지점이죠. 포인트 잘 보시고 이렇게 따서 그 다음에 이까지, 그 다음에 이까지죠. 그 면이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 허공에 대고 이렇게 줌하면 잘 안 됩니다. 면이나 선에 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푸시풀로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쭉 당기면, 그죠? 기준점 잡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벽체까지, 그죠? 여기까지 되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면. 그러면 요 벽면까지 딱 푸시풀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처마가 보통 나가는 길이가 한 400 정도 나가니까 여기에서 다시 클릭을 해서 여기까지 좀 더 당기고 400만큼 더 주면 400만큼 나가죠. 그 다음에 뒷면이 이제 필요 없는 선이니까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푸시풀로, 그죠? 이렇게 해서 이면까지 붙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여기까지 400. 이렇게 나가면 지붕이 완성이 되겠죠. 네, 한번 해봅니다. 자, 지붕이 만들어졌으면 트리플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이크 그룹. 그래서 아웃라인에 가보면 그룹이 하나 나와 있죠, 그죠? 그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리네임, 그죠? 뭐 점으로 저는 시작할게요. 2층 지붕, 이렇게 그룹 이름을 이렇게 줄게요. 2층 지붕, 그죠? 그 다음에 번외편으로 일단 이거는 한번 보세요. 지붕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건 하이드 시켜놓고요. 지붕은 보통 단면도가 없을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동상 여기서 각도기 툴 가지고 보통 지붕 물매가 30도 정도 되거든요. 30도,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30도잖아요. 30도 이렇게 잡아서 라인 툴로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꺼주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나가잖아요. 이 선까지 뭐 물매가 예를 들어서 400처마 정도 나간다. 400, 그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 기본적으로 슬라브가 보통 한 150, 지금 우리 받아가면서 150 슬라브를 했으니까, 자, 추정선이 이렇게 핑크색이 뜨잖아요, 그죠? 핑크색이 이 추정이니까 고정, 그죠? 고정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 전까지 올라오면 되잖아요. 화면에서 더 가야 되겠네. 이렇게 갑시다 하고 다시 라인 툴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400 정도 나간다고 보고요. 여기까지 위로 한 150 정도.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접어주고 필요 없는 선 지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푸시풀로 해서, 그죠? 이렇게 밀어주면 이것도 지붕이 이제 바짝 붙은 지붕 마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양쪽으로 400씩 내주면 이것도 지붕이 그려지고, 차이는 단면도에 비해서 실제로 여기 바짝 붙어 있는 거잖아요. 바짝 붙어 있는 스타일이고. 또는 어떻게 그리냐면, 제가 이제 잘 그리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냥 평면에 그냥 슬랍을 이렇게 그어요. 그냥.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서 렉탱글로 이렇게 지붕판 하나 그려요. 그래서 푸시풀로 이것도 슬라브가 150이니까 150으로 밀고요. 그 다음 이게 각자 400씩 나오잖아요. 400 천마. 여기도 400. 그 다음에 여기 400. 여기 400. 이런 상태에서 저는 사실 무브툴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렉탱글로 실제로 가운데 점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렉탱글 가운데 선이잖아요. 점화선이니까. 이렇게 하면 선이 하나 생겼잖아요. 가운데. 그래서 이쯤에서 무브툴로, 여기서 어차피 각도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각도기. 그래서 30도 각이니까 여기에서 30도 30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브툴로 인마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당겨 올려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옆에 뜨는 게 비슷하게 뜰 거예요. 이 뒤에 단면이랑.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요. 편한 방법을 쓰세요. 편한 방법을. 저는 솔직히 무브툴을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스운 게 뭐냐면, 자 보시면 이걸 트리플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메이크 그룹을 해볼게요. 그죠? 엔티티 인포를 한번 볼게요. 그냥 그룹입니다. 우리 지붕벽체 원래 그랬던 거 있잖아요. 이건 솔리드 그룹입니다. 얘는 그룹이고요. 이 차이가 뭘까요? 왜 이거는 지금 이 그린 거는 얘는 그룹이고 기존에 땡겨온 거는 솔리드 그룹입니까? 느낌 봐서는 이거 솔리드 그룹처럼 보이는데, 이 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렉탱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냥 선으로 이렇게 쭉쭉 4번 끊는 것보다는 렉탱글이 간단하니까. 이 안에 면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면이 실제로 이 면이 있고요. 이 사이에 면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서 사이에 면이 있기 때문에 면 때문에 솔리드가 안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여기서 이 선을 하나 지우면 면이 지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있겠죠. 그죠? 반대편은 안 지워도 되는데, 안 지우고 나서 한번 볼까요? 자, 솔리드 그룹이라 뜨죠. 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면이 단절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선들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지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이러면 또 지붕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지금 단면도 가지고는 이쪽 지붕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단면도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상 평판에서 그죠? 슬러브를 아까 지금 요 그리는 것처럼 여기에서 평면에서 렉탱글을 하나 그리고, 그죠? 푸시풀로 슬라브가 150이니까 150. 그 다음에 이쪽에 각자 한 400씩 나간다고 보고, 치마가 이쪽도 늘려주고, 그죠? 이쪽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센터잖아요. 센터는 추정이 보이죠, 그죠? 라인으로 끄셔도 돼요. 이렇게 미드 포인트라고 보이잖아요. 가운데 선 레드 수축이죠, 그죠? 그대로 가서 가운데 점,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안쪽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엑스레이 모드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가운데 점,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실제로 여기도 면이 하나 생긴 거거든요. 근데 뭐 생긴 거는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연마 요거니까 요렇게 잡아야 되겠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무브 툴로 30도 각도기 가지고 이쯤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서 30도 해서 무브 툴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고정 잡아주고 블루축에서 여기까지 딱 잡아주면 이렇게 또 지붕 처마가 되겠죠.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우고, 이제 뒤쪽에 있는 거는 엑스레이 가지고 보시고 클릭을 해서 지우고, 그 다음에 전체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해서 이름은 이게 뭐죠? 리네임 해서 뭐 점 해서 1층 지붕이라고 할게요. 1층 지붕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벽체하고 지붕하고 제대로 결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툴이 솔리드 툴 가지고 쓰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2층 벽체를 더블 클릭을 해서 푸시풀로, 그죠? 벽체를 잡고 이렇게 다 결합이 되게끔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죠? 나와서 그대로 쓰면 되죠. 따는 건데 요면 가지고, 그죠? 이걸 따야 되잖아요. 지붕 가지고 벽체를 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림, 그죠? 트림. 아무것도 선택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림, 그죠? 그래서 지붕을 가지고 1번 지붕이죠. 벽체를 따라. 따졌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뭐였죠? Shift R. 그죠? 그러면 나머지 객체들 다 사라졌죠? 그죠? 그래서 이걸 트리플 클릭, 딜리트. 끝났잖아요. 나오면 딱 보이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밑에 것도 같이 해줍니다. 자, 이제 1층도 지붕을 결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걸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에서 푸시를 해서 이걸 올려보면 다 한꺼번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붕면을 단절을 좀 시켜줘야 돼요, 단절을. 그래서 지금 나머지 모델이 안 보이니까 다시 Shift R을 누르면 이렇게 나머지 모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야 될 부분이 이쪽 부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라인 툴 가지고 면을 분할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면도 분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니까. 이쪽에서 여기까지 면을 분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푸시풀로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겠죠. 그럼 이것만 올라가잖아요, 전체가 안 올라가고. 이만큼 올리고. 그죠? 그 다음에 역시 트림이죠. 밖에 나가서. 트림인데, 이 지붕 가지고 벽체를 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림. 지붕판 가지고 벽체를 타라. 뭐야? 나도 솔리드야. 이 와일로. 잠깐만요. 이게 솔리드 그룹이 아니네요. 다시 저도 한번 볼게요. 왜 솔리드 그룹이 아닌가 모르겠네. 잠깐만요. 여기 뭐가 있네. 잠깐만, 엑스레이 모드 가지고. 이게 선이 지금 이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될 게, 자, 일단 제가 레이어를 가지고 원래대로 일단 돌려볼게요. 올리기 전에.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가지고 제가 위에 판을 지워 볼게요. 2층 벽체. 그죠? 레이어 하나 제가 일단 추가로 할게요. 지붕, 10번 지붕 할게요, 지붕. 지붕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마이그를, 그죠? 인마이그 지붕이니까 지붕 레이어에 넣어주고요. 그래서 인마이그는 안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 2층 벽체. 이 솔리드 그룹을 하면,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솔리드 툴로 한번 쓰잖아요. 그러면 그 레이어에서 자기가 풀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레이어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층 벽체. 이렇게 놓고, 얘도 안 보이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바닥. 2층 바닥. 2층 바닥. 이것도 없애고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선을 잘못 껐잖아요, 선을. 제가 선을 끊는다고 제대로 끊지만 못 껐으니까 이 선이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 선을 좀 지워줘야 되겠네요. 그죠? 선을 지워주고 다시 이제 푸시풀로 올려주어서 이렇게. 저도 그리다 보니까 선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그죠? 트림, 지붕판, 벽체, 그죠? 그 다음에 요 벽체에 들어가서 Shift R, 나머지 뭐 지우고 트리플 클릭해서 딜리트. 그럼 지워졌겠죠. 나오면 이렇게 되고, 나머지 2층 바닥, 2층 벽체, 지붕 이렇게 되면 되고요. 얘도 지붕에 집어넣고요. 1층 지붕이니까 지붕. 그 다음 인마이그 또 빠져나왔잖아요. 솔리드 그룹을 한번 썼으니까 레이어가 바뀌었죠. 그죠? 다시 1층 벽체 이렇게 집어넣어주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진짜 너무 충격받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하지를 못하겠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렉탱글 하나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렉탱글. 그 다음에 푸시풀 가지고 150만큼 슬라브 두께 두고요. 그 다음에 이게 30도라고 했으니까 각도기 툴 가지고 일단 여기서 각을 좀 잘 보셔가지고 이면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30도. 그죠? 그 다음 이면도 30도잖아요. 그죠? 이면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30도가 접해야 되겠죠. 30도. 맞죠? 그죠? 그럼 이면하고 크로스 되는 점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이 가이드라인을 절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브를 해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고정을 잡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크로스 되는 점이 이 지점이잖아요. 이 지점. 그죠? 여기에서 테이프 맺어가지고 다시 밑으로 쭉 내려봐요. 블루축으로 이렇게. 그럼 이 점에서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엑스레이 모드 가지고 있잖아요.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충격받을까 싶어가지고 웃음이 나올까 싶어. 자, 라인을 안쪽에 이렇게 뒤에 하나 그어주면 돼요. 이렇게 슬라브만큼.
꺼졌잖아요. 그 다음에 무브 툴로 요렇게 딱 잡고 있잖아요. 올리면 사실 잘 안 올라가요. 예, 무브 툴로 한번 해볼게요. 무브 툴로. 인마이크 잡고 이렇게 올리면, 그죠? 이 엑스레이 모드를 해제를 하자.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접히해야 되는데 안 접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접히기 때문에. 그러면 Alt를 딱 눌러주잖아요. Alt 누르면 이렇게 딱 올라가요. 이렇게. 그죠? 면이 접으면서 Alt라는 게 접으라는 오토 폴딩을 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1면 완성됐잖아요. 한 면. 여기도 반대 방향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를 써서 이렇게 딱 하면 되겠죠. 왜 너무 쉬웠나요? 자, 제가 반대편에서 한번 해볼게요. 반대편에서. 자, 각도기 가지고. 그죠? 각도기 어디 갔나? 각도기 가지고. 여기 시작점이, 이 방향이 지금 녹색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끝점. 지금 안 보이니까 이쯤이 되겠죠. 그죠? 기준점에서 이렇게 30도. 그죠? 그 다음 이쪽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30도. 그죠? 그 다음 이 가이드 선을 절로 옮겨줘야 되겠죠. 그죠? 무브 툴로 점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축 방향을 잘 보라 했잖아요. 빨간색 선이 떴을 때. 그죠? 고정 잡아서 이전에 딱 크로스를 시켜주면 되죠. 그 다음에 테이프 맺어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단부까지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죠? 축 방향 고정해서 뭐 아무 때나 내려가도 돼요. 이만큼 내려가도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요만큼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선이 꺼졌잖아요. 그럼 엑스레이 모드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어디 갔어? 이 들려버렸네? 그럼 여기서 라인을 여기서까지 꺼주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인맥을 잡아서 무브 툴로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데 Alt를 꼭 눌러냈잖아요. 접히는 거. 오토 폴딩. 오토 폴딩 돼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엑스레이 모드 끝내고요. 자, 인맥이 또 접혔네. 그죠? 필요 없는 선들이 생겼으니까 필요 없는 선들은 엑스레이 모드로 해서 이 안에 있는 이 선들도 다 필요가 없거든요. 딜리트. 이것도 필요 없는 선이니까 딜리트. 그래서 항상 나와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메이크 그룹. 그래서 솔리드 그룹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안 돼 있으면 왜 안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죠? 아, 이 면이 잘렸구나. 면을 다시 꺼줘야겠다. 아, 이거는 솔리드 그룹이 안 되는가 봐요. 기본적으로 솔리드 그룹, 이게 면이 두 번이나 접해서 그런가? 뷰, 툴에서 솔리드 인스펙트. 이 선인데, 이 선에 뭐가 있는가 보다. 잠깐만요. 저도 한번 해보죠. 이 면을 먼저 지우고, 딜리트. 선 나가 있는 게 없는데, 잘 그어졌는데. 이거는 면 접힌 게 있어가지고 두 개가 솔리드 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리드 그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보시고. 자, 기본적으로 창문을 내려면 평면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1층부터 제가 한번 해볼게요. 1층 평면도 레이어를 켜고요.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창문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모드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창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창문이. 시작점 잘 보세요. 시작점. 여기서 시작이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선을 긋기는 그러니까 가이드 포인트 있잖아요. 테이프 맺어가지고 가이드 포인트를 이렇게 당겨주고요. 이 방향이잖아요. 고정하고 난 다음에 요까지 가면 되죠. 요까지. 요 지점이잖아요. 요 지점. 그죠? 여기서부터 창이 시작하잖아요. 요까지.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이드 포인트를 엑스레이 모드로 해제를 하고 이 끝점에서 시작을 해서 엑스레이 모드에서 고정을, 그러니까 항상 이 레드 축이니까 고정을 잡고 요까지잖아요. 요까지. 창문 높이가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창문이 높이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높이가. 그죠? 높이는 전상 인면이나 단면을 보고 높이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단면도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쪽 창이 안 보이죠. 그죠? 창이 여기 있네, 여기. 연마 요거잖아요. 높이를 테이프 맺어가지고 높이를 측정을 한번 해보면 2100이 2100. 그 다음에 바닥부터 얼마 들렸냐면 여기까지잖아요. 자,
여기까지니까 조금 삐뚤하게 가노. 야, 여기까지 200이잖아, 200. 그죠? 200인데 200 가지 마시고요. 250 합시다. 250. 아니 350 합시다. 350.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이유가 있어서. 자, 350만큼 밑에서 테이프 맺어 가지고 여기 바닥에서 350 이렇게 해서 2100짜리 창문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요. 편집 모드에서.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까지는 맞잖아요. 자, 이까지 맞는데 이 디멘전에 보면 이제 이런 표시가 나타나잖아요. 3000 콤마 이렇게 물결 표시 1447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000은 고정이잖아요. 가이드 포인트로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뒤에 것만 2100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3000 예, 콤마 2100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실제로 앞에 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거는 안 적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콤마 2100 이렇게 치면 돼요. 앞에 건 고정이기 때문에 물결 표시만 수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콤마 2100 치면 이렇게 창문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푸시풀 가지고 뚫어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푸시풀 가지고 이렇게 보면 온페이스라고 뜨죠. 이렇게 색상이 약간 울룩들룩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온페이스. 그건 완전 개구버가 되고요. 이거를 잡기가 힘든 분들은 지금 지붕 뚜껑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레이어를 2층 바닥이니까 없애주면 벽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인마이크를 잡아서 벽체 요 끝단에 가면 되잖아요. 항상 기준점. 그죠? 이렇게 잡아주면 구멍이 뚫리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첫 번째로. 근데 우리가 보면 창이 실제로 사이즈가 똑같은 게 많잖아요. 다 하나씩 그려줘가지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하나 보이면 여기 창이 지금 이쪽에 있는 창이 엑스레이 모드로 보면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창이 좀 많아요. 이게 1500에 1300짜리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로가 1500, 높이가 1300인데 실제로 바닥에서 1250 정도 들려서 창문을 뚫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편집 모드에서 말고요. 밖에 나가서 지금 벽체를 뚫었기 때문에 편집 모드였는데 자 밑에서부터 1250이라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1250 그죠? 그래서 아무 때나 렉탱글로 해가지고 이까지 1500에 1300 그죠? 아니 거꾸로구나. 1300 콤마 15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인마이크를 묶어서 그죠? 메이크 그룹을 만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편집 모드에서 푸시풀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메스를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이제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인마이크는 이제 별도로 떨어진 물건이고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이동을 시켜 놓고요. 그죠? 기준점만 있으면 되잖아요. 테이프 매저에서 이렇게 해서 인마이크 요 기준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1500에 1300짜리 뒤에 창이 이쪽에도 두 개 있을 거고 위에 2층에도 있고 이러거든요. 2층 이쪽에도 보면 있을 거니까 이럴 경우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개 동일하잖아요. 인마이크를 무브 툴로 그죠? 이 기준점에 갖다 놓으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트림 하면 되죠. 트림 그죠? 트림 어디 갔냐? 트림 인마이크 모양 가지고 그죠? 이 벽체를 뚫어라. 그럼 뚫렸어요. 그죠? 인마이크는 재활용 되잖아요. 그대로 무브 툴로 나가보면 구멍 나 있잖아요. 개구부 이렇게 내도 돼요. 하나하나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사각형을 그려서 개구부를 따도 되고요. 공통적인 게 많이 있으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위치에 갖다 놓고 트림을 쓰면 간단하게 트림이 돼요. 이렇게 구멍이 나요. 한번 해보세요. 녹화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창을 이게 230이라고 합시다. 230 이게 230이면 실제로 벽체에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공을 해보면 여기 단열재가 이렇게 붙거든요. 우리가 지금 단열재가 있잖아요. 이게 아마 110mm일 거예요. 110mm. 그죠? 그러면 이게 토탈 310mm잖아요. 310mm. 그죠? 그래서 230mm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되게 문제가 돼요. 어떻게 문제가 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중간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도 여기까지면 230이니까 이 부분을 뭔가 마감을 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도 실제로 석고보드 되잖아요. 칠라면. 그러면 석고보드, 이렇게 석고 본드를 가지고 바르게 되면 한 30mm는 나가잖아요. 그죠? 석고보드 9.5T. 떡 뭐 한 10mm. 대충 30mm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벽이 불렀다 생각하면 30mm라 보면 토탈 340mm의 두께
이건데 230을 어떻게 맞춰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면 통상 밖에서 이제 가백 그 서커보드를 치고 몰딩을 돌릴 때 문선 돌리고 할 때 안쪽에서 잡아주든 안 그러면 바깥쪽에서 뭐 돌을 붙일 때 하고 드라이비트를 붙일 때 하고 위치가 달라지겠지만 그건 너무 디테일하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230짜리는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준 그 단면 있잖아요. 단면 발코니 이중창 단면도 이걸 보면 제가 사이즈 벽체가 200이니까 일부러 200짜리로 가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가짜로. 실제로 프레임이 요거예요. 요거 이중창 프레임이 요거. 지금 여기 밑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요거 지금 꺾여 있는 거 이렇게 4개 있잖아요. 이거는 위에 창문이에요. 창문. 이렇게 열고 닫는 거 있잖아요. 창문. 그래서 일단 프레임부터 만들어 볼 거거든요. 프레임부터. 사이즈는 200에 이게 바깥쪽에 65, 안쪽에 여기 보면 치수가 10mm잖아요. 10mm 내부로 여기까지가 이게 40mm 이게 없네. 이거 한 40mm로 잡고요. 40mm 여기서까지 40mm, 15mm, 40mm, 요게 10mm, 40mm, 30mm 이런 식으로 가서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건 가장 쉬운 게 단면을 그리고 사각을 그려놓고 경로 잡고 돌리면 되잖아요. 팔로미로. 그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일단 스케치업 화면에서 벽체 그죠? 제가 하나 뚫어 놓은데 한번 해볼게요. 딜리트 가이드 일단 지우고요. 자 여기 200mm니까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인 툴 가지고 여기가 65mm죠. 그죠? 65mm.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면이잖아요. 면 잘 보세요. 축 방향 10mm. 그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블루축 방향이죠. 40mm. 그죠? 이쪽으로 15mm. 맞을 거예요. 15mm. 야. 15mm. 그죠? 그 다음 올라가서 이렇게 30mm니까. 이거는 이 지점 맞추면 되잖아요. 이렇게 뜨죠. 추정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딱 지가 뜨잖아요. 그 다음에 30mm. 그죠? 이렇게 해서 딱, 포인트가 딱딱 뜹니다. 10mm. 15mm. 그 다음 여기가 여기까지죠. 이 중간이 얼마더라? 20mm죠. 20mm. 그죠? 이게 20mm. 그 다음 여기서는 이 지점 10mm. 그죠? 이 15mm인데 잘못했다. 잘못했고. 라인 15mm. 이거 거꾸로 잡혔다. 마우스가 잘 움직여야 되는데 15mm. 이렇게 이쪽에 10mm.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면서 여기까지 그렸죠. 하나까지 담보 15mm, 10mm. 이게 30mm네. 그죠? 30mm. 그죠? 그럼 거꾸로 밀어 하면 되는데 그죠? 귀찮다. 밀어 합시다. 그죠? 이 지점이 기준점이잖아요. 중심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 요렇게 잡아서 그죠? 여기까지 이러면 되겠죠. 그죠? 이 밀어 그죠? 센터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블루축으로 아니요. 그럼 다 그려졌죠. 그 다음에 면을 생성해야 되니까 바닥에 라인 툴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꺼주면 이렇게 면이 생성되겠죠. 그죠? 단부. 그죠? 근데 단부에서 이렇게 그리면 좀 에러가 있어요. 팔로미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합니다. 렉탱글로 이렇게 하나 그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경로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인마이거 그죠? 인마이거 그죠? 경로 잡고 아이고. 경로 잡고 팔로미 그죠? 이 단부 이 부분에 선이 좀 잘리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안에 내부가 이렇게 선이 이제 공간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부가 파졌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일자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단부가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면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브 툴로 실제로 쭉 만들어줘야 돼. 쭉.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게 붙어가지고 있는데 이면은 다 지워버리고요. 딜리트로. 딜리트. 자, 이 중간에 놔둬놓고 이 렉탱글이 살아있나? 렉탱글, 렉탱글, 렉탱글. 이쪽 렉탱글 지워졌는가 봐요. 다시 렉탱글 하나 그려볼게요. 면은 지우고 렉탱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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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그 다음에 여기 선도 하나 더 있죠. 선. 그 다음에 팔로우미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코너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안까지. 그죠? 그래서 면이 잠깐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자, 면을 한 면만, 이게 같은 객체니까 한 면만 잡아서 오른쪽으로 리버스 페이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에 오리엔트 페이스. 그죠? 그럼 전체가 다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창을 하나 만들고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이겠죠. 그죠? 메이크 그룹. 그죠? 창문 프레임입니다. 그죠? 근데 창호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 프레임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한 개만 할 겁니다. 한 개만. 나머지 다 숙제입니다. 대명사 춥나? 예, 요렇게 그립시다. 여기서까지는 40. 왜 350인지? 왜 350인지?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그냥 겉다리로 들으세요. 겉다리로. 곁다리로 들으세요. 이거는 그냥 시공 관련된 부분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1층 바닥이잖아요. 1층 바닥에 이렇게 요게 창문, 여기가 창문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요게. 그죠? 이게 제가 350이라고 했잖아요. 350. 350. 이 350을 왜 350 했냐면 이 바닥에서 실제로 우리가 보일러 배관 같은 거 깔고 이렇게 방통을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그죠? 통상 130 정도 치는데 이걸 뭐 130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50 정도라고 보고요. 남아있는 게 이 정도 되잖아요. 200.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바닥에 그냥 앉았을 때 팔이 있잖아요. 딱 걸면 요 200에 딱 걸려요. 250에 걸리나? 200에 걸리나? 그러니까 우리 방바닥에 앉았을 때 옆에 창문이 턱가리가 있잖아요. 손 딱 얹으면 그게 200높이 정도 될 때. 편해갖고 이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편해갖고. 단면 띄워주면 안 돼요? 네? 뭐, 단면.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시공상.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거고. 천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창문, 그러니까 위에, 지금 요거는 지금 큰 창이잖아요. 큰 창. 그래서 사람이 방바닥에 앉았을 때,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 창문 높이가 이제, 그 상단에 있는, 이게 지금, 요게 1300이잖아요. 1300. 그죠? 그럼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 있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제가 1250 이야기했거든요. 1250. 그럼 이것도 바닥에 방통을 갖다가 150을 치면 1100 남잖아요. 1100.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주공에 가보면 잘 되는데 왜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해. 가로만 되죠. 아, 뭐니? 그 본인이 잘못해놓고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마시고. 개구 내실 분들은 내시고 프레임 다 돼갔나 이제? 조진아 프레임 다 그랬나? 빨리 드려 빨리. 프레임 다 했어요. 아, 저 화면이 40입니다. 40. 40. 그래서 프레임은 그룹으로 묶으세요.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으로 프레임을 묶으세요. 자, 여기도 실제로 솔리드 툴을 쓸 거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고 나서 솔리드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프레임을 묶어서 항상 솔리드 그룹이 나와야 됩니다. 자,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6시가 다 됐는데, 지금 또 좀 나가야 됩니다. 이제 또 급하게 이제 숙제가 나갑니다. 자, 화면 보세요, 화면.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보면 솔리드 그룹이잖아요, 솔리드 그룹. 그죠? 근데 창이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창이 네 짝,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네 짝인 거. 창이 있고, 세 짝짜리 창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창에 이렇게 프레임 안에 문이 짝이 이렇게 세 짝 앞에 처음 다 닫았을 때 세 개 있는 거랑 네 개 있는 거랑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세 개 있는 거를 달아야 돼요? 네 개 있는 걸 달아야 돼요? 왜요? 어? 아, 도면 말고 그럼 네 개랑 세 개의 차이점은 충현아 네가 이야기하면 돼. 성격 같으면 좀 사이가 좀 유명한데 뭐 식당 말한 살도 있고 정세장할 때도 있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짝짜리를 하냐 네 짝짜리를 하냐 이거 물어봤잖아.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겠노? 네가 예를 들어서 너희 집 짓는다 생각하면 여기 네 짝짜리 문 넣어야 되나 세 짝짜리 문 넣어야 되나? 세 짝짜리는 세 짝짜리. 왜냐면 요즘 네 짝짜리는 우리가 이렇게 담그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즘 집는 집도 보면은 스트라이크가 있어가지고 탁 닫으면 지가 저절로 탁 당겨가지고 안 열리잖아요. 그게 물리는 부분이 이 부분에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이쪽 부분만 물리기 때문에 중간에 고정으로 픽스를 잡아주고 실제로 이쪽 두 쪽이 열려야 실제로 자동문처럼 열렸다가 닫으면 지가 알아서 잠금장치로 딱 잡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짓는 주택들은 네 짝짜리를 안 넣습니다. 다 이렇게 옛날처럼 잠그는 방식 있잖아요. 그 옛날 구닥다리라 가지고 그 해놓으면 집주인한테 욕 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세 짝짜리입니다. 그럼 통상 세 짝짜리 같으면 여기 세 짝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4등분을 많이 해주거든요. 4등분. 그러면 테이프 맺어가지고 아이씨 녹화를 때 자, 네 짝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4등분으로 자 여기서 테이프 맺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하나 그죠? 무브 툴 가지고 이 가이드선을 무브 컨트롤 눌러서 여기까지 옮겨주죠. 그죠? 여기까지 아이고 잘못 옮겼다. 다시요. 무브 툴 가지고 컨트롤 여기에서 그죠? 여기까지 움직이겠죠. 나누기 4 그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있잖아요. 문 한 짝, 중간에 있는 거 큰 문 한 짝, 두 칸 차지해서 요렇게 한 짝. 이러면 보통 밸런스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상 문을 짤 때.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문이 안에 닫히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 단면을 보면 그죠? 문이 이 안에 딱 끊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15, 10, 15니까 그죠? 40짜리 프레임이잖아요. 40짜리. 그래서 지금 제가 볼게요. 자, 40인데 그러면 저는 뭐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볼게요. 렉탱글, 그룹, 그죠? 편집 모드, 푸시, 40. 저도 마우스가 자꾸 움직이서가지고 40. 그죠? 두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 중간에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크로스가 되잖아요.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크로스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프레임 자체가 예를 들어서 65mm다. 예를 들어서 할 것 같으면 66mm 합시다. 여기까지 33mm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푸시 풀 툴로 여기서 여기까지 33mm 더 나가줘야지 결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옵셋으로 그죠? 어차피 지금 여기서 한번 봅시다. 옵셋 하기 전에 그다음 위에도 이렇게 잠겨야 되잖아요. 이게 바닥에 딱 걸려야 되는 레일에 파야 되니까 이게 40mm잖아요. 40mm. 그게 완전하게 밀착된다고 가정하에서 그럼 이게 실제로 위로 한 40mm 더 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안쪽으로 탁 잠겨야 되니까 이게 아이고 이게 40mm 더 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바닥도 40mm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푸시 40mm. 자, 이래야지 이제 될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무브 툴로 안쪽에 밀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딱 걸리잖아요. 여기에. 그죠? 여기에.
자, 그러면 무브 툴로 기준점인데 여기에서 그죠? 이까지 따오면 되겠죠. 여기서 닦아요. 여기서 아이고. 인마이기 선택이 되는데 무브. 자, 이 지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이렇게. 고정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야, 이 고정에서 더 안 가노? 참. 안 되면 조금씩 갑시다.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가면 되죠. 한 번에 움직이지 마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파줘야 되잖아요. 그죠? 파는 거는 뭐? 트림.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인마이거의 모양을 갖다가 여기에 파야 되잖아요. 그죠? 인마이거의 모양을 여기 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창문이 끼워져야 되니까 유리가 이면에 옵셋을 해서 실제로 프레임만큼 따줘야 되잖아요. 65mm, 66mm 아까 이야기했죠. 66mm. 그죠? 그래서 이면은 푸시풀로 안쪽에 밀어줘야 되겠죠. 이게 유리가 들어가는 면이니까 요 기준점 하면 이렇게 구멍이 나잖아요. 그죠? 인마이거도 아직 솔리드 툴이죠. 그럼 인마이거를 여기 파라는 거니까 자 트림 그죠? 1번이 프레임을 가지고 요 창을 따라 이거거든요. 다 끝났어요. 자 여기 보면 실제로 생겼죠. 뭐가 이렇게 선이. 그럼 따졌다는 얘기거든요. 보고 싶으면 무브 이렇게 움직여 보면 따져 있잖아요. 그죠? 다 따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 그죠? 인마이거 밀어 해가지고 이쪽에 끼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창이 지금 레일이 있으니까 이 창이 사실 레일이 이게 아니고 이쪽 단이겠죠. 이쪽 단. 안쪽에서 열어야 되니까 연마역이 이쪽 레일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실제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렉탱글로 여기서 하나 이렇게 잡아서 푸시풀로 적절하게 위치를 맞춰주고 그죠? 옵셋 뚫어주고 창문 끼울 거. 그 다음에 트림을 해서 만들어주면 되고 이거는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중창이니까 요 하나 세트가 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 딱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만 드리고 유리는 실제로 여기서 지금 창에 유리를 끼워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유리를 렉탱글이니까 유리를 이렇게 그죠? 더블 클릭 메이크 그룹 푸시풀로 이 5mm짜리를 합시다. 5mm짜리 5mm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유리이기 때문에 색상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트리얼에서 여기 보면 트랜슬럭선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투명의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 푸른 창, 초록색 창 있고 여기서는 그레이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로 입혀보면 이렇게 투명 색깔이니까 이렇게 안이 들어보면 유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 5mm가 원래 이게 16mm나 22mm가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 목적상 무브 툴로 써서 가운데 그냥 5mm짜리 하나 넣어 놓을게요. 자, 이게 미드 포인트가 잡혀야 되는데 잠깐만요. 저도 지금 또 화면이 또 이래 조금 이야기를 잠깐만 여기서부터 안쪽에 일단 집어넣고 여기 미드 포인트가 일단 잘 안 잡히네요. 지금 엑스레이 모드인데 엑스레이 모드가 아니네. 그래서 그렇구나. 엑스레이 모드. 자, 무브 툴로 미드 포인트 여기 잡히죠. 미드 포인트. 그 다음에 프레임의 미드 포인트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정중간에 그죠? 유리가 딱 들어간 거겠죠. 그죠? 그러면 창문까지 다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는 모델링 연습하라고 하신 거고요. 모델링 연습하라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 하나 완성을 했잖아요. 자, 이 완성한 게 지금 없지 아마. 없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들으세요. 인마이거를 예를 들어서 창호를 하나 완성을 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비슷하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3000에 2100짜리 창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2100에 2100짜리를 넣고 싶어. 그죠? 2100에 2100짜리 창문을 넣고 싶으면 생긴 거는 세 짝짜리 창문으로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스케일이잖아요. 스케일. 근데 스케일을 쓰면 단점이 뭡니까? 단점이 실제로 이 프레임 자체가 두께가 바뀌잖아요. 근데 프레임은 크든 작든 65mm면 65mm 그 프레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뭐다? 네? 프레드 스케일. 프레도 스케일. 프레도 스케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마이그만 이 프레임만 제가 뭐 결합은 안 시켰지만 이것도 내가 그룹을 안 만들어놨네. 아이고 그룹 맞는데. 이것만 제가 한번 볼게요. 그룹이 지금 아직 제가 안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거 제가 밖으로 빼가지고 자 복사를 하나 해볼게요. move copy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지금 프레임 자체가 여기서 재보면 자 65mm 맞죠? 그래서 인마이그를 스케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줄여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 자 프레임이 어떻게 되냐면 테이프 메저로 재보면 줄었죠. 33mm. 자 프레드 스케일에 보면 자 이쪽에 보면 연마요게 있어요. 연마요게 프레드 스케일 스트레칭 그냥 늘린다 이거거든요. 스트레칭. 자 그러면 인마이그를 선택을 해서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자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제가 줄였어요. 자 테이프 매제 가지고 프레임을 잡아보면 65mm 그대로입니다. 그죠? 맞죠? 65mm.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프레드 스케일 이거 잘 뻗는다 이야기했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지고 작업을 해봤는데 저 뻗어가지고 다 날렸어요. 이런 이야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몇 번 하다가 날려가지고 과제 제출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 됐죠? 그럼 창문 다 만들어지겠죠, 창문.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잠깐 남았는데 지금 가시면 안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데 잠깐만 이거 이야기를 해둘게요. 이게 실제로 보면 중급까지 이 정도 수준에서 쓰면 됩니다. 초급은 하나하나 다 그리고 스케일 무시하고 그냥 프레임 두께가 65mm든 33mm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초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더 스케일을 써서 좀 프레임 두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중급 정도 되고 이제 고급 정도 가면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제가 이제 저번에 뭐라 이야기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컴포넌트 중에서 다이나믹 컴포넌트라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쓰면 고급에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강의가 녹화를 떠지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새 파일을 하나 제가 스케치업을 새로 하나 시작을 해서 새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1500에 1300짜리 창을 하나 제가 만들게요. 자, 프론트 뷰에서 일단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림을 렉탱글 그죠? 1500, 1300 인마 이것 때문에 가려서 V12창이 안 보여요. 잠깐만요. 이걸 잡아서 1500, 1300 그죠? 이렇게 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옵셋으로 그죠? 이게 뭐 한 66mm 합시다. 66mm 이렇게 그죠? 이 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케일을 하면 지금 이거는 변동이 없잖아요. 좌우로 스케일 크기만 조정을 하기 때문에 높이 조정은 지금 일단 둘째라고 치고 그죠? 이 좌우로만 조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상관없이 요 폭이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요 폭이. 그래서 실제로 라인 툴로 이렇게 밀어줘서요. 프레임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프레임을 별도로 만들어 줄 거예요. 푸시 풀로 해서 아까 200mm 정도 됐잖아요. 200mm. 얘도 200mm. 그래서 얘를 메이크 그룹 이름을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리네임 1점 왼쪽 이렇게 할게요. 왼쪽 이거 한글 안 되는데 잘 안 먹는다. 그러면 제가 레프트 할게요. 레프트. 이게 영문 프로그램이라서 인마 이것도 역시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그죠? 인마 이거는 화이트로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프레임은 이게 65mm라고 했으니까 그죠? 콤마 66 콤마 66 푸시풀 메이크 그룹 그죠? 역시 아웃라이너에서
이름을 탑이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인마이거를 복사를 해서 밑으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인마이거는 탑이 아니고 리네임을 해서 다운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마이거 전체를 뭐 유리창문은 제가 제낄게요. 요 프레임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른쪽 버튼 메이크 컴포넌트잖아요. 컴포넌트. 그죠? 그래서 이 뭐 윈도우 이렇게 합시다. 윈도우 크리에이트. 자, 이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이랑 다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스케일을 이렇게 해보면 다 뜨잖아요. 근데 다이나믹 컴포넌트는 실제로 뷰에서 툴바에 가보면 다이나믹 컴포넌트라고 얘기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면 이런 게 나타나요. 이런 게. 이건 저번 시간에 한번 봤죠. 그죠? 이렇게 놔놓고 그죠? 자, 여기 보면 손하고 이렇게 지금 옵션 있고 어트리뷰트라고 있는데 어트리뷰트를 켜보면 자, 우리가 지금 아웃라인에서 이름을 다 바꿔놨잖아요. 그죠? 이게 다 떠요. 그러면 이것도 계층 구조잖아요. 윈도우 컴포넌트 안에 레프트라는 놈이 있고 라이트라는 놈이 있고 탑이라는 놈이 있고 다운이라는 놈이 있다. 그죠? 이거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에 실제로 여기 플러스라고 뭐 애트리뷰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해보면 여기에 다 정보가 들어있어요. 컴포넌트 인포, 이 컴포넌트 이름이랑 뭐 요약, 이 서머리, 디스크립션, 뭐 아이템 코드가 있는데 이 다 본 거잖아요. 그래서 애드를 할 것 같으면 여기 다 애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이게 애드를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인치가 있잖아요. 인치. 실제로 이게 단위가 지금 인치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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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티미터. 이거 밀리미터 없어요. 센티미터로 다 고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길이니까 크기잖아요. 크기. 그래서 실제로 포지션, 내 위치거든요. 위치. 포지션과 그 다음에 길이가 중요해요. 사이즈 있잖아요. 사이즈. 자, 보면 X축의 랭스 X라는 게 X축의 길이가 150cm 1500 맞잖아요. 1500. 1500이니까 150. 그 다음 Y축으로는 두께가 지금 그죠? 200mm. 그죠? Z축으로는 1300mm. 딱 나오죠. 그죠? 이 사이즈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레프트 있는 놈 있잖아요. 레프트 있는 놈.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지션이 있고요. 위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이즈가 있어요. 이것만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탑 다운은 나중에 또 조절하겠지만 여기에서 어트리뷰트, 포지션, 사이즈. 그죠? 그 다음에 탑도 다, 자, 지 위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위치하고 길이가 있어야 돼요. 길이. 사이즈. 그 다음에 다운도, add attribute, position, 사이즈. 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폭을 고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레프트잖아요, 레프트. 레프트의 길이가 6.6이잖아요, 6.6. 자, 잘 보세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여기 지금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더블 클릭.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죠. 6.6c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인마이거를 10cm로 하면, 엔터 치잖아요. 두께가 바뀌죠. 지속성이 그대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인마이거는 10cm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아까 6.6이잖아요. 그죠? 6.6. 그죠? 6.6이 맞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는 6.6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는 6.6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눈으로 보기에는 엔터 치면 똑같아요. 표현되는 거는 6.6cm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물은 처음에는 그냥 6.6, 10cm라 적었고, 인마이거는 는 6.6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마이거는 항상 6.6이라는 이야기예요. 는 6.6. 인마이거는 절대로 6.6이야. 예? 이거예요. 절대로 6.6이야. 자, 그 다음에, 라이트 있는 인마이거 있잖아요. 이 X도 역시 해서, 는, 무조건 6.6이다. 얘도. 그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스케일을 하잖아요. 스케일. 자, 여기 윈도우를 스케일을 할 건데 어트리뷰트에 보다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스케일 툴이라고 있죠. 스케일 툴. 그러면 이 스케일을 뭔가 해야 된다. 이 스케일 툴을 눌러보면 요 옆에 오른쪽으로 가면 뭐
좀 더 많이 보기잖아요. 이 우리 평상시 많이 보는 거. 이게 보면 요런 게 있어요. 그립이 다 뜨잖아요. 그립이. 근데 Y 그립은 뜨지 마라. Z 그립 뜨지 마라. 인마이크 뜨지 마라. 뜨지 마라. 뜨지 마라. 난 오로지 X축으로만 벌리겠다 이거예요. 창 높이는 고정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요 스케일만 작동하도록 하라는 그 옵션이에요. 그건 작동시켰어요. 그죠? 자, 그럼 인마이크는 선택됐고,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스케일 한번 눌러볼게요. 어이, 야야, 니 왜 시키는 대로 안 들어? 아까, 이거 다 없앴잖아요. 아, 밑에 아, 적용을 안 눌렀구나. 여기서 apply. 그죠? 자, 보면 스케일이 다 없어졌고, X 스케일밖에 없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프레임이 자꾸만 고정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도 이제 주변이 연구한데 집에 가서. 자, 이것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 이제 또 이야기 드릴게요. 사실 이게 축은 고정인데, 인마이크는 실제로 이렇게 늘어나고 줄고 하잖아요. 그럼 이 위치를 제대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위치를. 탑, 다운은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위치가. 자, 그러면 레프트, 라이트는 일단 다 고정을 잡았고요. 탑은 보면 이 좌표가 나오잖아요, 좌표가. 그죠, 좌표. X 좌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죠, 는,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프트 있는 거잖아요, 레프트. 레프트 포지션이잖아요, 레프트 포지션. 레프트에 있는 포지션에서, 포지션 X에서, 그죠? 6.6만 대주면 되잖아요. 6.6만.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좀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참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다. 어렵습니다. 여기도 그냥 6.6 합시다. 6.6. 왜냐하면 얘도 X축이 무조건 6.6 고정이잖아요. 얘는 아무리 줄이더라도 6.6 고정이니까 고정을 잡고요. 그 다음에 다운도 마찬가지로 X축은 뭐죠? 이것도는 6.6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도 이제 무조건 X축은 6.6 고정이니까 절대로 안 변해요. 이제 길이가 이제 중요하거든, 길이. 자, 여기서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조정해서. 아직 완성된 건 아닌데 스케일로 이렇게 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프레임은 똑같잖아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프레임 요게 길이가 이만큼 딱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까지. 안 달라붙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건 이 두께는 다 똑같잖아요. 이 66mm.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도 이제 구해줘야 되거든요. 이 길이잖아요, 길이. 그죠? 그럼 컨트롤 Z로 돌아갑시다. 야, 컨트롤 Z. 이거 안 들어가. 이게 선택이 돼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나. 일단 안 돌아간다 치더라도, 뭐, 무시합시다. 이게 진짜 왜 안 돌아가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이 상태에서, 자, 이제 길이가 중요하잖아요, 길이. 탑, 다운이 길이인데, 여기서 보면 길이가 136.8이잖아요. 136.8. 인마이크는 실제로 이 본체의 길이잖아요, 본체의 길이. 본체의 길이잖아요. 본체도 길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탑이, 길이. 엄마 요거는, 그죠? 본체가 뭡니까? 본체 이름이 뭡니까? 본체 이름이. 윈도우잖아요, 윈도우. 본체 이름이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에. 그죠? 여기서 밑에 속성을 나타내려면 느낌표를 나타내요. 느낌표. 속성. 랭스잖아요. 랭스 X. 그죠? 랭스 X. 빼기 6.6이잖아요. 그 프레임 두께만큼 줄여주면 되잖아요. 엔터. 그죠? 엔터 보니까 이 6.6이 더 줄어들었는데. 아, 길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6.6 두 배를 줄여야 되니까 13.2를 줄여야죠. 13.2. 그죠? 왜냐면 이쪽에 있는 두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두께가 지금 6.6이니까, 여기도 6.6이니까 두 번을 빼줘야 되니까 13.2겠네. 13.2. 그러면 이제 위치가 딱 맞아 떨어졌죠. 그 다음에, 다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랭스가 는 윈도우의 느낌표, 랭스 X 빼기 13.2 엔터. 그죠? 이제 다 끝난 거거든요. 이러면 다이나믹 컴포넌트가 만들어졌어요. 스케일 해서 내가 아무 때나 이렇게 늘리더라도요. 또 위치가 이거 안 맞네, 이봐라. 이 계산식이 때문에 이렇게 지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나와요. 예.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역시 이 길이가 잘 안 맞네요. 뭔가 식이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프레임 두께는 절대로 안 바뀌잖아요. 앞뒤로 갈 수도 없고. 근데 이거 맞춰보죠. 왜 안 맞는지. 컨트롤 Z, Z. 여기에서 이게 왜 안 맞지? 어트리뷰트. 왜 안 맞을까요? 뭐가 잘못됐죠? Z, X. 탑. X는 상관없고 이거잖아요. 랭스. 전체 창 길이의, 그죠? 전체 창 길이에서 이것도 길이다. 전체 창 길이의 랭스에서 13.2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랭스 이게 없어졌구나. 지금 우리가 랭스라고 이야기하면 전체 길이인데 요거는 고정이잖아요. 고정. 이것도 고정이니까 실제로 13.2라고 잡아놓으면 될 게 아니겠네요. 13.2라고 잡아서 될 게 아니고 실제로는 다운이 이 라이트 있잖아요. 라이트의 포지션에 딱 갖다 놔야 되잖아요. 라이트의 포지션에. 그러면은 포지션의 길이가 이제 그대로 이제 포지션이 나오니까 그러면 윈도우에 그죠? 라이트겠네요. 그죠? 라이트에 X 이렇게 되겠죠. 에러가 뜨면 안 되는데. 점 X 라이트에 점 X. 야, 이거 에러가 뜨면 안 되는데 또 내한테 배신을 땡기네. 배신을 땡기네 이게. 잠깐만요. 여기에서는 라이트에 바로 한번 해볼까요? X.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바로 되니까. X 위치에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X 위치에 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X 위치에 마이너스 6.6이겠네. 요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운도 랭스를, 그죠? 는 라이트에 X에 마이너스 6.6.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엔마이건은 닫아버리고 스케일로 해서 제대로 되는지. 자, 이제 제대로 되죠? 스케일로 아무리 늘리든지 줄이든지 간에 이 프레임은 똑같고 위에 탑다운이 그대로 같이 가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제일 그 훌륭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컴포넌트는 그 제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보여만 드렸고요. 이렇게 그 계산을 좀 잘해야 돼요. 계산을. 저도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프로그램적인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에서 지금 세이브 에즈가 되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이나믹 컴포넌트인지 아닌지 컴포넌트 창에 가서 자 이거잖아요. 보면 여기 떠 있죠. 내가 만들어 놨지만 요게 다이나믹 컴포넌트라는 게 표시가 나죠. 요게 다이나믹 컴포넌트의 표시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